네, 안녕하세요. 네오 유적 포럼의 허영무입니다. 네, 오늘은 저도 좀, 오늘 날씨가 더운데, 시원한 옷차림으로 했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좀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가 전치부 식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의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주의하고 그것만 지키면은 아주 커다란 실수는 하지 않는다 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더 리뷰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레비오 팔레탈 포지셔닝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는데 요거에 대해 조금 더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준지바가 이게 리세션 되는 시간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나가면서 저런 상황이 되는 거가 제일 이제 문제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 케이스를 했죠. 10년 전에 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많이 리세션이 되는 거를 보고서는 제가 깜짝 놀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1번, 2번, 3번에서 1번은 좀 레비알로 이렇게 많이 치우쳐진 그런 경우죠. 그래서 보시면은 레비알 쪽에 스페이스가 전혀 없이 저렇게 식립이 되고 두 번째는 레비알 쪽에 그 공간을 두고서 팔레탈로 식립을 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홀이 레비알 쪽으로 나오는 그런 타입이 있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공간을 레비알 쪽에 여기 공간을 레비알 쪽에 내면서도 이 스페이스 이 앵귤레이션을 맞추는, 그래서 이제 홀이 싱글룸에 나오는 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하는 건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이 중에서 저는 이 세 번째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다시 말하면 팔레탈리 포지셔닝 돼 있는 이런 플레이스먼트를 하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 틱 하트 티슈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뼈가 없어지면 모든 게 무너지고 리세션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트 티슈, 소프트 티슈도 굉장히 두꺼워진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왜냐하면 앞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소프트 티슈도 그만큼 이제 두꺼워진다. 그 다음에 홀이 링괄 쪽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레비얼 페네스트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렇게 노출되면은 이게 뭐 큰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건 금기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쪽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침범하자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러 노출시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앵귤레이션, 팔레탈 쪽에 포지셔닝을 하고 레비알 쪽에 공간을 두면서 그 다음에 이 스크루홀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임플란트의 방향을 틀었을 때 임플란트가 노출이 되면은 노출을 시킨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커버할 것이냐 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탈 본이 남아있는 한 이쪽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임상적으로 없다라는 거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비알 콘케비티를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 동양인들은 이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를 뚫지 않고는 심을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뚫고 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모든 게 일정해진다. 전치부에 심을 때 모든 게 일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됐지만, 바로 이 크리스탈 부분에 뼈가 존재했을 때,
이 에이피칼 쪽에 노출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왜냐면 대부분이 여기서 인펙션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본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 티슈로 덮여 있고 이쪽으로는 절대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인펙션이 그 본이 인텍트하다면 안으로 인펙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 본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쪽에 노출된 부분은 꼭 설사뼈가 좀 없다 하더라도 임상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또 더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뼈 이식을 해주고요. 뼈 이식을 해주고 콜라겐 멤브를 덮어주면 거기에 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제 이런 편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어떻게 저렇게 임플란트를 심느냐가 관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발초에 심을 때도 이 파라탈본, 이 두꺼운 파라탈본을 우리가 충분히 트리밍을 해주면서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 두꺼워 있는 이 파라탈본을 계속 트리밍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보통은 이렇게 트리밍이 잘 안 되죠. 이 사이드 커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트리밍이 잘 안 돼서 주로 레비얼로 많이 치우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신경 쓰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 파라탈본은 크게 많이 없어지지 않는 본이기 때문에 조금 얇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근데 노출됐을 때 이렇게 뭐 세밀러 인시전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여주는 거는 버티컬 인시전을 주로 하게 되면 뭐 스카도 많이 안 생기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드릴링도 하고 보면서 임플란트도 심고 그 부위에 뭐 뼈 이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상태에서 이제 뼈 이식을 해주고 멤브레인 덮어주고 간단히 꾸매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쪽 부분을 우리가 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레스탈 쪽에 코로널 부위에 이 소프트 티슈나 하드 티슈를 건들지 않고 에이피칼 쪽을 오픈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저희는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SCRP를 이제 뭐 하게 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이 서브 진지발 쪽에 그것도 언제든지 풀러서 팔리싱을 해서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이 SCRP의 그 장점을 잘 살린다고 한다면 이런 플레이스먼트가 이게 일반화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크리스탈 부분의 이 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서 인펙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의 뼈의 유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이 뼈가 없으면 이 부분 적극적으로 뼈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하드 티슈, 띡한 소프트 티슈도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SCRP나 스크루 리테인 보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저런 경우에 에이피칼 픽세이션을 얻는 건데 어떤 임플란트를 이용하면 이게 잘 되는지에 대한 이런 거. 특히 여기가 이제 노출이 좀 심하기는 안 되니까 이런 테이프한 바디가 좋을 것이고 그러면서 에이피칼에 강력한 고정을 얻을 수 있는 디자인이면 정말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를 계속적으로 디자인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이미디얼 로딩, 이미디얼 플레이스먼트 고정력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이런 임플란트들이 개발됐는데 여기 뭐 IS2, IS3 조금 IS3는 약간 통통해지면서 스레드가 약간 이게 너무 깊지 않게 조금 이렇게 완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IS3 같은 경우는 이 코로널 부분에 이 티크리스가 조금 더 이제 굵게 만들고 약간 이 부분이 약간 테이퍼하게 올라가는, 똥똥하게 올라가는 반면에 IS2는 이게 좀 스트레이트로 그대로 올라가면서 이 마크로 트레드가 끝까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도 약간 테이퍼하지만은 그래서 IS2는 그 크리스탈 고정력을 아주 강력하게 얻을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만 물론 뭐 IS3도
이 부분에서 고정을 잘 얻게 되는데요. 주로 이 크레스탈 쪽에는 코티칼 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강력한 스레드, 저 IS2처럼 이런 강력한 깊이 있는 스레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이 IS3는 약간 이제 깊이를 낮추고 이 바디 자체를 약간 통통하게 만들어서 뭐 프랙처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IS2보다는 강화시킨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IS2는 저희가 이제 권하자면 이제 바이오틱 임플란트 쓸 때는 IS2는 주로 포스테리어 막실라 같은 아주 소프트한 본에서 쓰고요. 특히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에서는 그 에피칼 고정력이 뭐 대단히 좋기 때문에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또는 이제 뾰족하기 때문에 아까 노출된 부분에도 많이 노출되지 시키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디얼 로딩, 이제 소프트한 분이라 하더라도 이미디얼 로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IS2라고 한다면, 이 IS3는 좀 범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임플란트, 다시 말하면 소프트한 분에도 쓸 수가 있겠지만은, 소프트한 분에도 심을 수가 있지만, 좀 하드한 분에도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IS2는 좀 약간 하드한 분에 약간 센시티브 해가지고 너무 그 구전력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조금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완화시켜서 IS3는 단단한 분에도 이제 큰 문제 없이 성공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이 IS3를 제가 조금 더 이제 밀고 있는 거지만 IS2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할 때 IS2는 소프트한 본이나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쪽으로 주로 에이펙칼 고정력을 얻는데 사용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단단한 하악이라든가 크리스탈 부분에 단단한 본이 있을 때는 이 IS3가 훨씬 더 테크닉 넌센시티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두 개를 그렇게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IS3라 그래가지고 고정력이 약하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정력을 얻으면서도 잘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IS2의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IS2를 너무나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하드한 본에서도 탭을 하면서 잘 심을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IS2로 그냥 다 쓰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편하게 쓰시려고 한다면 IS3가 더 추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레비얼 컨케비티 쪽에 어떻게 하냐는 건데,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컨케비티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인시전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세미룰라 인시전이라고 해서 호리존탈하게 인시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버티컬 인시전을 해주는데, 일단 상피 부분만 한 1mm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머슬이 있는데, 머슬은 블런트 다이섹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슬을 벌려주면 브리딩이 크게 되지 않고, 마지막에 페리오스템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톨을 하면서 이젠 드릴링을 하면서 노출되는 거를 보면서 바로 이 부분에 코티칼 부분이 존재하죠. 이 코티칼 부분하고 싸워가면서 그 부분을 이제 관통해 가면서 드릴링을 해주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확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아예 그냥 링구알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렇게 코티칼 부분을 잘 싸우면서 이 부분하고 드릴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서 하는 거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고, 인시전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거의 붙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 드릴링을 해도 이렇게 코티칼 부분의 이 부분을 잘 관통하면서 드릴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이 조금 잘못하면은 레비알로 치우치거나 링구알로 치우치거나 이렇게 확 안쪽으로 가거나 바깥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과 좀 싸우는 부분이 우선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그게 좀 쉬워지겠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도
자, CMI IS2, 이제 액티브를 시그널했는데, 이런 식으로 거기에 코티카본을 딱 고정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엄청난 고정을 얻을 수가 있죠, 사실은. 예, 이때 이제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거나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 부분과 약간 좀 싸움이 필요한데, 예, 뭐 가이드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좀 이게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면서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고정력은 아주 기가 막히게 얻어지죠. 35N, 40N 우리가 조절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트를 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트 머티리얼 어떤 거 써냐 하는 건데, 뭐 어떤 거든지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어떤 거든지, 뭐 자가본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알로본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제노 그래프트도 좋고, 그 다음에 합성고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흡수되지 않는 합성고를 위에다 덮어주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어떤 걸 쓰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합성고를 DM본이나 캘포 같은 이 합성고를 사용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멤브레인을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거죽도 없이 그냥 덮어만 줘도요. 여기는 어떤 그 포스가 가하지 않기 때문에 뼈가 잘 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고정을 얻고 그 슈처를 하고요. 일주일 후에 보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스카 없이 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뭐 한두 달 지나서 봤을 때 여기 좀 스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뭐 스카가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이게 힐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이 크리스탈 쪽에 이 부분에 우리가 칼을 안 댄다는 거, 이 메스를 안 대고, 특히 파필라 쪽은 아예 그냥 거의 손을 안 대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여는 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무리 잘해야 그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커팅을 하게 되면은 스카가 생겨서 파필라가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필라를 아예 건들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정도 제가 한 번 더 강조했으니까 뭐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플랩 서저리 할 거냐, 플랩리 서저리 할 거냐, 그 다음에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할 거냐, 아니면은 리치 프리저베이션 하고 나중에 딜레이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할 거냐라는 건데, 저는 뭐 당연히 전치부는 가급적이면 플랩리 쓰고, 그 다음에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대로 쉽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고전력을 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딜레이드를 할 필요가 거의 없는데, 물론 뭐 완월 디펙트라든가 이렇게 본이 아주 얇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쪽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랩리스를 하게 됐을 때 아주 훌륭한 결과를 낳고요. 이렇게 이런 소프트 티슈가 거의 뭐 변화 없이 유지된다. 아까 같은 그런 원칙하에서 신게 되면은 저는 10년이고 20년이고 리세션 없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케이스 하나 잠깐 보겠는데, 이번 젊은 여자로서 12번이 이제 컨티넨탈 미싱되어 있는, 이건 지금 유치죠. 이쪽에 덜렁덜렁 거리기 때문에 그거를 임플란트 심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또 레비얼 컨케비티가 굉장히 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심게 되면 그냥 그대로 레비알로 뚫고 나오는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건데요. 여기에 컨케비티가 이제 심한 부분이고, 뭐 정상적으로 파필라가 존재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파필라를 다 살려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거미 스마일이죠. 그래서 저 파필라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아주 흉측한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레벨 컨케비티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 과연 이렇게 싱글룸으로 스크롤이 나오게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치를 하고, 자,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에이트로마틱하게, 이제 발치를 하죠. 그리고는, 거기 남아있는 소프티슈를 조금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뭐, 저걸 이용할 건지, 그냥 버릴 건지는, 이제 봐가면서, 메스로 아예 도려내고 싶으면, 그냥 도려내는 방법을 쓰고요. 자, 여기서 좀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파필라를 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비알 쪽에 소프티슈를 건드리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방향은 싱글룸으로, 스크롤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링괄 쪽으로 위치돼야 되는 거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비알 콘캐비티 쪽으로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다 손을 대보면, 손가락을 대보면 이렇게 두두두 떨리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레비알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너무 좁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를 쓰게 되면 저런 거는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죠. 자, 봐가면서, 자, 여기 봐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움직이죠? 네, 이제 노출됐구나. 그러면 이게 심하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약간 오픈하죠. 네, 길게 할 것도 없고, 약간만 인시전을 해서 벌려주고,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버티컬 인시전. 전혀 스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스웰링도 없고. 자, 여기서는 지금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가는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이니셜 드릴링으로 그 레비알, 코티칼 본하고 싸우면서 이 드릴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이게 링괄로 치우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중앙을 잘 통과하면서 지금 그 린더만 드릴로 드릴링을 하고 있는 거죠. 린더만 드릴로 사이드 커팅을 하면서 그 코티칼 본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긴 임플란트 심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짧은 10mm면 너무나 충분한 거죠. 자, 보면서, 자, 저게 지금 사이드 커팅 드릴이죠. 우리 린더만 드릴 이용해서 계속 뚫고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냥 한꺼번에 붕 뚫지 않는다. 계속 단단한 문이 걸리면 거기를 천천히 트리밍을 하면서 들어간다. 그러면서 방향을 내가 바꾸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 자, 지금 이제 확인하고 있죠? 레비알 이미 오픈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이 정도면 몇 미리가 들어가는지, 만져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파이널 드릴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네로 임플란트 심을 거기 때문에 3.5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치부는 딱 맞는 길이 드릴링할 필요 없이 좀 깊게 드릴링을 하고요. 원하는 사이즈의 임플란트 심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레비알 쪽에 오픈되어 있는 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쪽을 약간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죠? 저게 들어 올리는 게 좀 힘들면은 아예 바깥에서요, 이게 익스플로를 찍어가지고, 아니면 거기를 약간 오픈해가지고, 페리스템까지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플랩리스로 하실 생각은 꼭 안 하셔도 되고. 자, 이거는 소위 말하는 레트로그레이드 필링. 우리 에피커 할 때 보통 그렇게 하죠. 레트로그레이드 필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레비알 쪽으로 본을 이렇게 밀어넣는 작업을 합니다. 바깥에 만져보면 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방법으로 계속 이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뼈가 두둑하게 들어간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둑하게 들어갔죠, 뼈가. 뼈를 레비얼로 밀어넣은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드릴링을 하시면 이게 청소가 좀 되죠. 정리가 되고, 이제 마지막에 네로 임플란트, 저거는 아마 3510일 겁니다. IS2 액티브 3510.
이거를 이제 방향을 딱 유지시키면서 그대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들어가면서 막 틀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쓰시면 그나마 많이 잡아줄 수가 있어서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깊이는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제니스에서 3mm에서 4mm 하방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 말씀을 제가 꼭 드렸고요. 그래서 이 노란 눈금이 이게 뭐냐면 띠가 뭐냐면 거기가 3mm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3mm 내가 여기서 좀 더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한 4mm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띠가 있어요. 이런 걸 다 생각해서 플랩리스 할 때 생각하도록 베어 임플란트에서는 이 키트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N을 얻는 게 중요하고 30에서 40N. 만약에 좀 과도하게 토크가 걸리면은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돌려서 다시 40에 맞추게. 요런 방법을 쓰죠. 보시면 이제 잘 심어졌고 이쪽에 레비알 쪽에 두둑하게 뼈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지금 뭐예요? 본 트리머죠. 그래서 옆에 이제 올라와 있는 뼈를 트리밍을 해줘야 저렇게 본 트리머 그리고 나서 이제 힐링 어바트먼트를 넣는 거죠. 이게 본 프로파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트리머. 그래야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심어요. 보시면은 긴 거 안 심었죠? 긴 거 안 심고, 이건 CMI 픽세이션 방법인데, 코로날, 미들, 에이펙스에 본 덴시티가 3, 그 다음에 중간이 2, 그 다음에 에이펙칼이 D2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적어 놓는 차팅 방법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썼고요. 그때는 칼포를 썼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플랩리스죠. 그야말로 플랩리스면서 이제 에이피칼 본그래프트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이거는 소프트 티슈가 이게 변할 리가 없습니다. 자, 이거고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쪽에 크레스탈 코로나 부분에 오리지널 본이 존재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아예 없다면 인펙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뼈 이식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자, 우리가 레트로그레이드 필링을 했지만 이렇게 뼈가 이렇게 안 들어가서 소프트 티슈가 직접 이렇게 노출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코티칼 본에 그대로 고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얼하게 고정시키는 거. 바로 이게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를 끝낸 그런 케이스죠. 자, 케이스 하나는 좀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브릿지입니다. 21번부터 22번이 판틱이고 23번 탈이 났어요.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거 다시 3유닛 브릿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옵션이 두 가지죠. 자, 이때 어떤 분은 여기다 임플란트를 심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브릿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전치부에도 과감하게 싱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양쪽에 그냥 크라운을 해주고요. 이제 그래서 심미적으로 정말 이거를 잘 만들어내서 자신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까 보시면 이렇게 예쁜데 이보다 더 예쁘게 만들거나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 소프트 티슈도 좀 좋고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이쪽이 좀 컨케비티가 좀 있네요. 이렇게 좀 죽어 있고 그래서 레비알 롤 테크닉을 이용해서 팔라텔 쪽에 있는 본을 여기 있는 본을 좀 깊숙이 따서 이 본을 레비알 쪽에 말아 넣는 롤 테크닉을 한번 써봐서 레비알 진지발을 좀 이렇게 티크닝 시키는 방법을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레비알 쪽에 소프트 티슈를 이렇게 증가시켰죠. 이제 이거는 본은 이렇게 굳이 그라프트 할 필요 없이 소프트 티슈만 증가시킨 티크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그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팔레탈 쪽에 이게 오블리크하게 인시전을 이제 가하게 돼요. 인시전을 가하고 이 팔레탈 쪽에 있는 두꺼운 소프트 티슈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고 뭐 인시전을 여기 살짝 하고 이쪽에 이렇게 하고 해서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걸 말아넣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상피 조직을 살짝 떼낸 다음에 떼냈죠 지금. 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 올려서 그 부분 안쪽으로 밀어넣을 때 이제 안쪽에 디태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안쪽을 디태치 시킨 다음에 안으로 밀어넣는 방법이죠.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임플란트를 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식립을 하고요. 자, 1번은 4.0mm가 좋고, 그 다음에 뭐 레테럴 인사이저는 3.5까지 다이아미터 괜찮습니다. 원칙은 똑같아요. 링구얼 플레이스먼트, 레비얼 쪽에 thick hard tissue, thick soft tissue.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짧은 임플란트, 뭐 10mm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thick soft tissue를 만들어내고, 뭐 간단히 뭐 약간 봉합을 해도 이제 이게 지금 다시 뒤집어지지 않도록 봉합을 한 정도에서 그냥 놔두게 되면 이렇게 힐링이 된다. 뭐 보시면은 뭐 전혀 어떤 뭐 스카가 남지 않고 아주 훌륭하게 소프트 티슈가 띠크닝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띡 바이오 타입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보시면은 이게 좀 조금 이제 잘못된 보철 디자인이죠. 좀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런 걸 잘 선호하지 않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 기공사님들이 이거에 대한 또 이게 컨셉이 없으면 이렇게도 만듭니다. 뭐 이게 그렇다고 뭐 아예 나쁜 건 아닙니다. 보시면 원래 그 버칼 쪽이 띡한 소프트 티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리치랩으로 양성을 해서 보시면은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뭐 이상하죠? 근데 자연스럽죠? 안쪽에는 싱글룸으로 스크롤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요거죠. 이게 지금 싱글 임플란트고 여기 크라운 이게 두 개를 한 거죠. 자, 이게 지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뭐 그냥 그것만 딱 뚫어주고 보면은 좀 이상하죠. 약간 뭐 짧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소프트 티슈 그 에스테릭은 아주 대단하죠. 굉장하죠. 이런 소프트 티슈의 자연스러운 이제 파플라와 그 다음에 레비알 티크니스와 이런 아키텍처를 갖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자, 저 방법을 쓰면 저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그 소프트 티슈가 두꺼운 거 말씀드렸지만 여긴 두꺼워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아주 이렇게 띡 소프트 티슈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저런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약간 좀 더 이게 스무드했으면 좀 더 좋았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방법도 이제 그것도 뭐 나쁜 방법 아니니까 전체 부분 그리고 잘 이게 클렌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우리가 브릿지 상태고요. 뜯어내고 이런 형태가 됐죠. 자, 뭐 이 정도 만들어내면 뭐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되면 되죠. 항상 내가 할 때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망쳐버리는 게 문제죠. 자, 왜 망치는지 아세요? 괜히 쓸데없이 소프트 티슈를 열어서 그렇습니다. 소프트 티슈 열지 않으면 그 처참한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건든 게 별로 없잖아요. 저는 그 가운데 있는 없어져야 될 소프트 티슈를 그대로 말아서 버칼 쪽에 넣었을 뿐이죠. 이렇게 거미 스마일이면 정말 잘못하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우리 서울에서 세계 신민치과학회, 2,000명이 넘는, 전 세계인들을 모으는데 제가, 학술, 의사로서 활동을 했던 거고, 저거 이때 여기서는 이제 강의를, 저는 이제 이미들 로딩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강의하던 모습이고, 제가 이제 또 사회도 봤고요. 감회가 많이 새롭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이런 강의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에 대한 건데요. 네, 제가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오늘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아주, 에이트라마틱한, 익스트랙션을 해야 될 거고요. 저걸 꼭 발치를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 아까 소켓 쉴드 테크닉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발치를 해서, 여기 뻥 뚫려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버칼 쪽에 보니까 버칼에 본이 없네요. 네, 그러면 버칼에 본이 없다라는 건, 아예 뚫려 있다는 거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뼈 이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안 그러면 에피칼 쪽까지 한꺼번에 뚫리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를 확인하면서, 최고로 긴 13mm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워낙 뿌리도 깊으니까. 그래서, 팔레탈 본 트리밍,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팔레트를 갖다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트리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근데 굉장히 와이드한 경우는 많이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요. 임플란트가 심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자, 이 팔레탈 쪽에 임플란트가 닿고, 그 다음에 레비얼 쪽에는 스페이스가 적어도 1mm에서 2mm는 있도록 이렇게 플레이스먼트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팔레탈본의 트리밍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힐링을 연결하고 에피칼 픽세이션은 없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뼈를 채워넣는다. 뼈는 어떤 거든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워낙 좋은 그런 합성골도 있기 때문에 본이 좀 흡수가 되지 않는 쪽이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멤브레인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멤브레인을 먼저 넣고 뼈 이식을 할 수도 있고 뼈를 넣고 멤브레인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아예 레비얼 쪽에 뼈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멤브레인을 좀 고정시키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슈처를 해줬네요. 네, 자, 이쪽에 레비얼 쪽에 그대로 살아있고 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RP의 특징은 뭐냐면 크라운의 마진을 서브에 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에머전스 프로파일은 크라운에 의해서 조절을 한다. 이것이 또 이제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로 이렇게 이 부분을 이 크라운으로 에머전스 프로파일을 조절을 한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부분을 잘 조절하게 되면은 소프티슈를 좀 아름답게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그죠? 또 너무 많이 누르게 되면은 소프티슈가 좀 많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걸 좀 조절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트리밍을 했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하여간 링과 쪽 나오고 이때 이제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싱글룸으로 스크롤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제가 2010년인가 제가 개발한 앵글 드라이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거의 25도에서 30도를 꺾어서 스크롤을 잠그고 풀어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이게 지금도 아주 훌륭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전치부에 혹시 좀 이게 레벨로 나오는 경우 이게 어떤 그 각을 보더라인이 있는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뭐 이거는 뭐 이미 예. 저런 식으로 스크롤이 나오게 될 때도 이게 25도 이내에서는 스크롤을 이제 잠그고 풀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게 가능해진 드라이버입니다. 네, 저거를 제가 2010년도에 만들었는데 2015년도에 노벨버그에서 저거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미 5년 전에 이미 저거를 특허를 내놓고 있죠. 그런데 저게 40뉴턴 이상 되면은 그 헥사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헥사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40뉴턴이면 위에 이 머리가 잘라지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부러지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컨셉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25도에서 뭐 맥시멈 30도까지 스크롤을 풀고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네, 이걸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헥사가 안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스크롤 들어갈 때. 근데 얘는 다 먹힙니다. 예. 뭐 아주 대단한 컨셉이죠, 사실. 이렇게 전치부도 할 수 있고, 구치부의 스크롤이 전 가운데로 나오고 싶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깎고, 그 다음에 스크롤을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도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스크롤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게, 앵글 드라이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뭐 잘 심은 경우야 뭐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하고 최종적으로, 보철이 완성된 그런 케이스. 자, 이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는 레비얼 쪽에 비원이 없었던 케이스인데, 적극적으로 뼈이식을 해서, 그쪽을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2년 후에, 또 모습인데, 뭐,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계속 이어서,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조금 더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임플란트로, 전치부 임플란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